요건데 제가 이제 성찰 중심의 수업 나눔의 프로세스가 이렇게 되잖아요. 이해 경력 측면도죠. 근데 우리가 이제 성찰 중심의 수업 나눔회를 또 나눈다고 했을 때 그때도 요거랑 비슷하게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해 격려 직면 도전이 수업자에 대한 부분이라면 우리는 이제 나눔자의 시선 갖기, 그다음에 나눔의 의미 찾기, 또 나눔자의 고민에 머무르기, 함께 깨달음 나누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오늘이랑 9월 30일 날 이렇게 하고 우리 회장님이 안내해준 일정에 따르면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수업 나눔을 하는데 내년에는 이 성찰 중심의 수업 나눔회를 갖고 2주 후에 그 수업을 가지고 이 나눔을 메타를 하면은 온전하게 한 세트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본 거죠. 근데 이 성찰 중심의 수업 나눔회를 또 나누는 곳은 전국에 아직 없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프로세스 자체도 없는데 그냥 이렇게 한번 적어 본 거고. 그래서 이제 이건 넘어가고 우리가 이 5가지 문서 양식 이렇게 쓰잖아요. 요거 5개 쓰는데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이해 단계에서 요거 수업 나눔 전 성찰지를 이제 쓰는데 요거를 수업 나눔 후 성찰지를 우리가 많이 이제 안 썼던 기억이 있는데 막상 수업 나눔을 나눌 때는 요게 또 되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양식을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 수업 나눔을 한 후의 소감에 대해서 말해주고 요 2, 3번은 저희가 만들어 본 거예요. 그러니까 격려 단계에서 되게 가장 힘이 되었던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수업자에게 수업 나눔을 하고 나서 그다음 직면 단계에서 내게 가장 의미 있었던 성찰적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이걸 한번 적어보게 하고 우리가 메타 나눔을 할 때는 요거를 같이 좀 읽어보면서 같이 나누면 좋겠다. 이 얘기를 이제 우리 회장님이 얘기를 해주신 거이고요. 그리고 어,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요 수업 나눔을 했던 그 유튜브를 보니까 여기 이렇게 적어놨어요. 우리 이종우 회장님이 꼼꼼하게 이렇게 타임라인도 걸어놨는데 요거는 노옥길 선생님 했을 때이고 요거는 천혜정 선생님 그 다음에 정진경 선생님이고 오늘 우리가 보려는 이현영 선생님은 이제 다 단계별로 끊어져 있는데 여기 보면은 지금 정진경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이해 단계를 20분 정도 가졌고 격려 단계를 한 48분 정도 이렇게 한 거고 그다음에 직면 단계를 한 23분 정도 한 거고 이제 도전 단계를 한 6, 7분 이렇게 우리가 했는데 천혜정 선생님도 보면은 이제 이해 단계를 한 11분 그다음에 격려를 한 40분 그다음에 직면을 어, 한 20분 정도 했죠. 그리고 여기 노옥길 선생님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한 거를 보면은 우리가 대체적으로 직면을 할 때 사실은 격려랑 직면이 다 중요한데 다 중요하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격려 쪽에 좀 더 많이 무게중심이 가 있다 보니까 어, 좀 직면을 다룰 때는 좀 급한 느낌이 우리가 있지 않았나 좀 쫓기는 마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좀 아쉬움들도 있어서 물론 학교 현장에서 이제 이거를 적용하려면 격려 단계가 사실은 더 중요시하게 다뤄지게 되는데 저희 행수연 안에서는 이제 격려와 직면을 이렇게 같은 비중으로 한번 다뤄보면 어떨까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렇게 따지면 이제 이해 격려를 합쳐서 30분 직면 도전을 해서 30분 이렇게 1시간 수업을 나눈다고 할 때 그렇게 물리적으로도 아예 시간을 우리가 맞추기 위해서 한번 노력을 해보면 어떨까 이제 그런 얘기를 지금 이제 회장님이 해주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오늘 이제 보려고 하는 거는 요건데요. 어, 여기서 이제 어, 이현영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금 이해 단계가 여기 6분 정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격려 단계가 16분 정도, 그다음에 직면 단계가 한 7분 정도, 그 다음에 여기 도전 단계가 1분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정호 선생님이 에너지가 되게 많을 때라서 다 편집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오늘 9시를 이제 마치는 시간으로 해서 오늘 좀 메타 나눔을 가져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네, 여기까지. 되게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이제 관계적으로 사실 이제 뭐 전학공해서 멤버 간의 어떤 그 멤버십이 느슨하다거나 이러면은 제가 봤을 때 이해 격려를 전체 퍼센테이지의 60% 그렇게 하고 이제
직면 도전을 뭐 30, 40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희 정도 되면은 이제 이해 직면을 전체 비중에 물리적으로나 아니면 에너지를 50 쓰고 그 직면 이런 것들을 이제 50% 쓴다 이렇게 요게 이제 골자죠. 그래서 50대 50으로 봤을 때 기본적인 세팅을 이제 저희는 이제 1시간 반 동안 했었는데 이것도 조금 너무 늘어진다는 느낌이 있을 수 있어서 1시간 내외로 하면은 조금 너무 촉박스럽긴 한데 방법적인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했듯이 두 팀, 세 팀으로 나눠서 거기에서 격려를 해서 거기에서 한 거를 서로 듣고 이거를 이제 또 전달하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번 하고 나면 또 얘기한 거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정리가 돼서 진짜 중요한 거면 딱딱 짚어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지금 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50대 50의 비중으로 물리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에너지를 쓰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저랑 박윤환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 중에 본인 들었던 생각 가볍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준희 쌤 잠깐 나눠주시겠어요? 저는 이 부분은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 아까 말씀하셨는데 수업자의 그런 상태, 음, 어, 이게. 네, 관계에 따라서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더 수업에 대한 좀 힐링이 필요한 자신감이 없는 그런 수업자 같은 경우는 이해 격려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상미쌤 같이 뭐 격려는 뭐 이렇게 계속 됐고 이제 조금 더 직면에 어떤 깊이 있게 좀 이렇게 들어가고 싶다 이런 그러니까 수업 나눔을 좀 많이 해본 그런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고민들이 있고 나름대로 고민들이 있는 선생님들한테는 직면을 좀 더 많이 시간을 할애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이렇게 척결일률적으로 시간을 좀 정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감사합니다. 또 들었던 생각 좀 나눠주세요. 네. 저도 뭐 이해, 격려, 뭐 직면 도전이 꼭 시간대별로 이렇게 정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사실 그동안에도 물론 이제 끝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쫓기듯이 끝내는 건 경향은 있었는데 그래도 그거 이후에 수업자가 막 불만족했다거나 뭐 이런 적은 없지 않았어요. 그동안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수업이나 또는 상황에 따라서 아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된 것 같아서 앞으로는 그런 꼭 시간을 정해놓지 않아도 그동안 많이 해봤던 선생님한테는 좀 더 할애하도록 직면 도전 쪽으로 더 많이 안내자가 조금 유도하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심화과정 그거 하면서 또 들었던 생각 지금 또 저희 나눴던 얘기랑 빗대어서 이야기 좀 나눠주세요. 저도 이 수업 나눔을 통해서 수업자가 격려받고 직면 단계는 제 경험으로는 이제 함께 해주신 수업 친구분들이 직면할 수 있는 질문이나 이야기를 해주셨을 때 그거에 대한 수업자의 어떤 결론이 그 수업 나눔에서 딱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직면에서 소요되는 그 시간이 적은 것이 또 직면의 그러니까 물리적인 시간은 적었지만 그렇게 딱 수업자가 받아들여진 직면으로 얻어야 될 것들이 적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었고 저도 두 번 수업 나눔을 제 수업으로 했을 때 직면으로 제가 이렇게 직면과 도전해서 선생님들이 해주셨던 그 이야기들은 격려보다 오히려 더 깊이 있게 계속 생각이 났었고요. 계속 문득 생각이 나더라고요. 수업에 대한 고민을 할 때 직면과 관련된 질문은 격려해주셨던 말들은 다 너무 감사하고 따뜻했던 기억이지만 하나하나 답하고 생각나지 않은 것도 있는데 직면에서 해주셨던 몇 마디는 지금도 생각이 나서 제가 수업에 대해 생각할 때 계속 그냥 문득 생각이 나서 그 시간적으로 50대 50 나누는 그 수업 진행하시는 분이 안 그래도 그 시간이 사실 부담이 되잖아요. 진행을 하실 때.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직면을 강조해야 되는 건 저도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직면이 되게 어렵잖아요. 어쨌든 그 직면을 강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너무 동의가 되고 근데 시간으로 나누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딱 매뉴얼화된 시간으로는 좀 무리가 있죠, 사실. 네, 영은쌤, 오길쌤도 짧게 얘기해 주세요. 저도 이렇게
어떤 정도 이렇게 좀 시간을 분배하는 거는 또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 큰 어떤 타이틀을, 왜냐하면 정해진 시간 안에 가야 되니까, 이제 그래서 그렇게 분배하는 것들이 의미는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제 50대 50으로 이렇게 딱 잘라 놓는 것보다는, 어쨌든 또, 그러니까 또 현우 쌤 이야기했던 게 또 의미 있게 되는 게, 그 직면에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직면에서는 사실은 하나의 날카로운 어떤 것만 딱 이렇게 들어가도 그게 크게 직면에서는 뭔가 이렇게 아하가 생길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또 그게 되려면 그 앞에서 이해 격려에서의 충분한 대화가 사실은 그 수업자의 마음을 잠깐 알고 수업자와의 충분한 이렇게 대화가 있어야지 그 하나의 어떤 정말 정말 딱 이렇게 날카로운 질문 이렇게 직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게 앞에 작업이 조금 어느 정도 충분히 있어야지 그게 될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직면이라는 시간을 50대 50으로 이렇게 나눠 놓으면 사실 되게 방어적이고, 이게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마음에서 어떤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이렇게 마음은 있으나 또 이걸 딱 내가 보기는, 이 상황에서 보기는 어려운 직면이라는 게, 현재 상황에서는 내가 지금 이거를 내 마음에서 어떤 생각이 들거나 인식이 됐어도 이 상황에서 내놓기는 좀 힘들고, 이게 뒤돌아서 계속 현현 선생님이 생각했던 것처럼 계속 내가 삶을 두고 가면서 이것에 대해서 스스로가 곱씹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직면하게 되는 경우도 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이렇게 방어적이 되면 오히려 50, 50을 나눠 놓으면 그 시간 이후의 시간에서의 또 그것이 좀 이렇게 좀 어려워질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앞에 부분에 대한 그래도 것들이 충분히 좀 되는 것들이 필요한데, 이제 윤한쌤이나 정우쌤의 의견을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가 이제 행수연이라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런 경험치들이 있으니까 저희가 어느 정도의 이제 직면과 도전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고 이렇게 조금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 그렇게 좀 더 성장을 하고자 하는 이제 이런 이제 마음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다는 생각이 이제 들어지는데, 조금 어느 정도의 시간 배분은 하되 딱 50, 50 이렇게 보다는 약간의 좀 융통성을 두고 그래도 앞부분에 조금 더 이렇게 하는 시간들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은쌤. 네, 저는 도끼쌤하고 조금 비슷은 한데, 나눔을 한 교사가 이제 고민을 제대로 얼마나 드러냈느냐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기존의 케이스를 보거나 지금 공동체에 머물러 있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를 봐도, 예를 들면 예전에 그런 경우 제가 심화과정에서 물어봤었는데, 고민 별로 없어요 라고 본인이 이렇게 꺼내놓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 직면을 그렇게 딱 나눠 놓을 경우는 오히려 억지로 끌고 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수업자의 상황이나 그런 공동체에서 우리가 이제 전문성을 키워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좀 민감하게 알아차릴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보통 고민을 좀 이렇게 심도 있게 꺼내놓고 나누기를 원하는 경우나 뭐 기존의 안전지대 이런 것도 있지만, 그랬을 경우에는 충분히 직면을 좀 늘리거나, 그리고 사전에 아니면 제가 뭐 현영쌤하고 예를 들면 밥 먹고 미리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안내자가 밥 먹거나 나누면서 그럼 이해하는 과정들이 미리 먼저 들어가니까 사실 이해 부분을 다른 선생님들이 기본적인 거 빼고는 많이 안 나눠도 되거든요. 그럴 경우는 만약에 고민이 심각할 때나 어려움이 수업 안에 되게 많을 때는 충분히 직면을 좀 더 이렇게 길게 나눌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네, 따라서 이상입니다. 그냥 사실 이제 저는 얘기를 들었을 때 머리로는 사실 아까 박인하 선생님이나 이전 선생님 얘기하실 때 맞아, 저 시간 저렇게 약간 시간 배분에 대한 게 되게 필요하다. 왜냐면 약간의 늘어짐에 대한 걸 사실 이제 저도 약간 이렇게 참가를 하면서 약간은 느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또 선생님들의 말씀을 또 들으면서 근데 또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진짜 이해랑 그거에 대한 거 이제 정확하게 딱 이제 제 생각에 이제 뭐 이정우 선생님이나 박윤아 선생님도 완전 수치화 시키겠다는 어떤 딱 바로 자르고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걸 그렇게 이렇게 좀 정형화 시켜서 뭔가 시간 배분에 대한 게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조금 힘들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때 저도 약간 이해 부분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때 저 수업 작년에 그 할 때도. 그런데 저도 아까 이현영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제 수업에 대한 어떤 수업 나눔을 들을 때 뭔가 충분히 못 들었다는 느낌이라든지 뭐 그런 건 사실 못 느꼈거든요. 저도 약간 그 아까 이현영 선생님 딱 얘기하신 대로 직면에 대한 거는 그렇게 말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시간 배분이 길지 않아도 조금 더 임팩트 있게 좀 남는 것 같긴 해요. 제 경우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해주신 말씀에 상당한 또 일리가 있고, 저희가 얘기했던 것은 이제 두 가지 측면인데, 이렇게 일상 현장에서 이제 일반화 시켰을 때는 이제 1시간 넘어가면 좀 어렵겠다라는 그런 조금 문제의식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저희의 뭐 100% 적용할 필요는 없는데, 조금 현장 중심으로 이걸 운영했을 때 시간적인 현실을 저희가 또 무시할 수는 없어서 그런 얘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계성이나 또 수업자의 상태를 직감적으로 판단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수업 나눔자가 이해 부분을 진행하면서 조금 그 전문성이 들어갈 여지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그 이해 단계 갈 때 이 선생님한테 어디가 더 필요할까? 그리고 그 미애쌤 같이 작년에 저희 공동체에서 처음 나눔을 할 때 같은 경우는 이제 이해가 좀 많이 필요하잖아요. 서로에 대한 그 깊이 있는 이해를 더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공동체에서 처음 했을 때 그런 좀 특성이 있었던 것 같고, 어쨌든 그런 거 고려해서 좀 진행을 하겠고, 우선은 공감대는 약간 이제 너무 늘어지지 않게 장치적 제한. 그래서 그 타임키퍼를 좀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격려할 때 한 사람한테 뭐 타임키퍼를 뭐 1분이나 1분 30초를 준다던가 이렇게 돼서 그게 훈련이 되면 말하는 사람도 불필요한 사족을 조금 줄이면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